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용률법이 있어요. 법정축적법에서 이용률법. 이용률법은 훈데스 하겐법입니다. 훈데스 하겐법. 공식으로 계산 문제로 나와요. 현실 축적 곱하기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 이게 이제 이용률인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현실 축적이 450이고 수학표에 계산된 법정 축적이 350이다. 법정 벌채량이 7일 때 훈데스 하겐법으로 계산하시오. 공식 뭐였어요? 현실 축적 곱하기 법정 축적분의 법정 벌채량이었죠. 계산해보면 9 세제곱미터. 아셨죠? 현실 축적 450이죠. 곱하기 법정 축적이 350 분의 법정 벌채량이 7 계산해보면 9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률법에 또 멘텔법이 있어요. 멘텔법. 이것도 시험에 계산 문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훈데스 하겐법이나 멘텔법도 나오기는 한데 비중이 좀 적어요. 아까 그 카메랄 탁세법은 굉장히 비중이 크고, 그러니까 그거 공식은 꼭 외우시고 요것도 이제 외우셔야 되겠죠.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 멘텔법의 공식은 현실 축적 곱하기 윤벌기분의 2입니다. 2는 상수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나오죠. 현실 축적이 1000이고 윤벌기가 52대. 법정 공식 멘텔 공식을 적용하여 계산하시오. 공식이 아까 뭐였어요? 현실 축적 곱하기 윤벌기분의 2. 그러면 현실 축적이 1000 곱하기 50분의 2 하면 40세제곱미터. 그러니까 아까 카메랄 탁세법은 이 가운데가 뭐였어요? 더하기였잖아요. 더하기인데 멘텔이나 훈데스 하겐법은 곱하기입니다. 그것만 좀 주의하시면 돼요. 카메랄 탁세법만 더하기고 멘텔이나 훈데스 하겐법은 곱하기다. 계산해 보시면 40세제곱미터. 수정계수법이 있는데 이거는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법정 축적법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급법. 연급법은 뭐냐면 아까 법정 축적법하고 똑같아요. 아까 법정 축적법은 현실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법정림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이 연간 생장량을 기준으로 비교하죠. 근데 이 연급법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현실림하고 법정림을 비교해서 법정림으로 만드는 건데 아까 법정 축적법은 통으로 봐요. 통으로 본데 이 연급법은 뭘 기준으로? 여기 있죠. 소반. 여기 중요한 소반. 소반이 이렇게 나눠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소반. 뭐 1소반, 2소반 하면 여기도 법정림도 1소반, 2소반 나누겠죠. 이 현실림을 법정림으로 만들기 위해서 똑같이 연년 생장량을 비교해서 법정림을 만드는데 그 단위가 뭐다? 소반을 기준으로 한다. 그게 연급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불법정인 연급관계를 법정 연급관계로 정리할 때 유령인분이 많은 작업급에서는 윤벌기보다 벌채기간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현실림이 어떻게 해요? 현실림이 어떤 님? 유령님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현실림을 법정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윤벌기보다 작업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벌채를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적게 해야 되겠어요? 윤벌기보다 길게 해야 되겠어요. 길게 해서 키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를 어린 나무를. 반대로 성숙림이 많으면 윤벌기보다 짧게 해서
이 불법적인 연극관계를 법정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법정이란 것은 이렇게 단계적으로 1연급, 2연급, 3연급, 4연급이 골고루 가게끔 하려면 성숙님이 너무 많으면 더 짧게 해서 많이 벌채하고, 유령님이 많으면 윤벌기보다 더 길게 해야 된다. 그 내용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윤벌기보다 긴 기간으로 벌채해야 한다. 그 이유는 미석분 벌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네. 이 연급법은 순수연급법, 인분경제법, 등면적법,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 세 가지만 제목만 외우세요. 이거는 연급법은 개념하고 순수연급법, 인분경제법, 등면적법이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등면적법은 이 순수연급법하고 인분경제법을 상호 보완한 겁니다. 그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생장약법은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장약법. 그 주말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음 주 토요일은 산에 가서 그 축구기로 뭐 수고 재고 뭐 직경 측정하고 그런 거 할 거거든요. 그리고 일요일은 또 작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평일반 같은 경우는 월, 화, 목을 필답을 하고 토요일 날 또 평일반이 와서 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왔는데, 주말반은 아예 토요일은 또 안 하잖아요. 일요일만 하고. 그러니까 그 수업이 굉장히 좀 적어요. 평일반에 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그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 동영상으로 이렇게 보셔도 되고 미리 좀 공부하셔도 되고, 그걸 좀 여러분들이 감안하셔서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5주 정도 아마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어제하고 오늘은 수업했는데 다음 주부터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필답 진도가 안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진도 위주로 빨리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해서 미리 공부하시고, 또 동영상을 보시면서 미리 공부하시면서 하는 게 조금 더 그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필답하고 작업형이 있지만, 이제 중요한 게 이제 필답이거든요. 필답. 작업형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알기 때문에, 또 이거는 이제 점수가 그거는 좀 유동적이고, 거기서 뭐 전체적으로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유동적이고 그 애매한데, 이제 필답 같은 경우는 정확한 답이 나오잖아요. 자기가 정확히 쓰면 그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 좀 필답, 아직까지는 그 필답 부분에 좀 더 투자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좀 더 효율적입니다. 아셨죠? 네. 이어서 생장약법 하겠습니다. 생장약법. 이 생장약법은 크게 마틴법, 그 다음에 생장률법, 조사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먼저 밑줄을 좀 쳐주시고, 이 생장약법은 말 그대로 이 생장한 만큼 벌채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생장한 만큼 벌채하기 때문에 어떤 나무가 그 줄어들거나 뭐 늘어나고 그런 일이 없겠죠. 어떤 지속 가능한 수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내 차이점은 뭐냐면, 이 마틴법은 어떤 생장량만큼 벌채하냐, 이 평균 생장량 합계를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다. 요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평균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 게 마틴법. 그 다음에 이 생장률법은 뭐예요? 연년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 거. 이걸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사법은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이
살림 조사하는 사람이 들어가서 여기는 요 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경험에 의해서 수확 예정량을 삼는 게 조사법이 되겠어요. 요거를 좀 적을 수 있어야 됩니다. 생장량법. 먼저 문제가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생장률법은 보시면 현실 축척에다가 생장률을 곱하면 연년 생장량 나오겠죠. 이 연년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 게 생장률법. 수확 조절 기법인 생장률법을 공식을 쓰고 인자를 간단히 설명하시오. 생장률법. 아까 생장률법은 그랬죠. 현실 축척에다가 이 생장률을 곱한 연년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다는 것. 그 다음에 조사법. 경험을 근거로 하여 수확 예정량을 삼는 것. 그래서 문제점이 또 이제 시험에 나옵니다.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조사법 문제점. 생장량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겠죠. 다 조사해야 되니까. 또는 경험에 의하여 실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실림은 개발에 의한 동량 일자림이 많으므로 적용 범위가 선택적이다. 보통 이제 우리가 산에서 모두 배기를 하고 거의 조림 사업을 하기 때문에 거의 안 된다 이거예요. 택벌로 하는 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적용 범위가 적고, 조사법은 개벌 작업을 제외한 모든 작업법에 적용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택벌림 작업에만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요 네 가지 문제점 네 가지를 밑줄을 쳐서 외워주십시오. 조사법 문제점 세 가지를 쓰시오. 3점. 이게 하나가 1점이 되겠죠. 뭐예요?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조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기술을 필요로 한다. 2번. 경영자는 경험에 의해 실행하기 때문에 고도의 기술적 숙련을 요한다. 3번. 개발에 의한 동량 일자림이 많으므로 적용 범위가 선택적이다. 집약적 작업이니까 대단히 살림 경영에는 적용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4번까지 적었어요. 근데 채점은 어디까지만 한다고요? 3번까지만 채점을 항상 한다는 거. 생장량법에 대해 설명하시오. 생장량법. 각 인분의 평균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 게 마틴법. 연년 생장량을 수확 예정량으로 삼는 생장률법. 일정한 수식이나 특수한 규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근거로 하여 실행하는 조사법. 세 가지. 마틴법, 생장률법, 조사법. 세 가지 적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현대적 수학 조정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선형계획법이 있습니다. 선형계획법. 이 선형계획법은 전제 조건이 시험에 나와요. 전제 조건 7가지. 밑줄을 좀 쳐주십시오. 비례법, 비부성, 비례성, 비부성, 부가성, 분할성, 선형성, 제한성, 확정성. 지금까지는 그 전제 조건만 적으라고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 세부 내용이 있긴 한데, 세부 내용까지는 공부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기사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고, 산업기사 하시는 분들은 그 제목만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글자만 외우면 쉬워요. 비, 부분, 선, 제, 확. 이런 식으로 해서 제목만 한번 읽어보도록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성, 비부성, 부가성, 분할성, 선형성, 제한성, 확정성. 7가지. 그 다음에 정수계획법. 정수계획법은 뭐냐면 정수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할성이 있는데, 분할성은 뭐냐면 반으로 나누면 똑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람 같은 경우는 한 명이면 반으로 나눌 수가 없잖아요. 0.5. 그래서 무조건 정수로 한다. 그게 정수계획법. 목표계획법. 목적함수를 직접적으로 최대화, 최소화하지 않고 목표들 사이에 존재하는 편차를 주어진 제약 조건하에서 최소한 기법으로 살림의 다목적 이용을 위한 경영계획적인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목표계획법은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그 산에서 여러 가지 목표가 있어요. 뭐 양봉을 통해서 벌꿀을 뭐 500통 생산하고, 가축을 해서 뭐 암소 몇 마리를 생산하고, 또는 뭐 두릅을 재배해서 몇 킬로 따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표들이 여러 가지 목표일 때 그거를 최대화, 최소화하지 않고 그 중간 정도의 어떤 목표로 해서 이용하는 게 목표 계획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뭐예요? 선형 계획법, 정수 계획법, 목표 계획법, 세 가지. 이거는 이제 제목만 외워주시면 돼요. 선형 계획법, 정수 계획법, 목표 계획법, 현대적 수학 조정 기법, 세 가지. 네, 끝났죠? 다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순서가 뭐예요? 구획윤벌법, 제적배분법, 평분법, 법정축척법, 연급법, 생장량법. 구획윤벌법은 두 가지가 있었죠. 단순구획윤벌법, 비례구획윤벌법. 제적배분법도 두 가지, 백만, 오프널. 평분법도 세 가지, 제적평분법, 면적평분법, 절충법. 법정축적법도 이제 교차법 있어. 뭐 교차법 네 가지. 뭐 있어요? 카메랄 탁세법, 헤이어법, 게이르하르트 카를법. 거기서 카메랄 탁세법 공식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훈데스 하겐법하고 멘텔법 공식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연급법 소반을 단위로 하고, 생장량법도 세 가지 있었죠. 뭐예요? 마틴법, 생장률법, 조사법, 세 가지. 사람을 연결하시라는 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이거는 한번 나오고 말았는데 굳이 다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시 순서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평분법의 뜻을 설명한 후 세 가지. 아까 했으면 넘어가시고. 아까 이거 했죠. 면적평분법 실시 단계. 작업급에 윤벌기를 전하고, 임반을 설정하고, 소속 분기를 하고, 법정 분기 면적이 되도록 하고, 네. 임반의 수확량으로 하고, 2분기 이후에 대해서 5년 또는 10년, 늦어도 20년에 검정하여 다음에 분기의 제적 수확을 조정하는 것. 6가지. 네? 꿀죠. 다 적으셔야죠. 6개. 아까 이제 면적평분법에 작업 실행 단계 6개 있었잖아요. 6개. 그 내용하고 이제 거의 비슷해요. 먼저 작업급의 윤벌기, 몇 년 안에 끝낼 것인가, 윤벌기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산림구획을 통해서 임반을 설정하고, 각 임반에 소속 분기, 몇 분기 할 것인가, 분기를 전하고, 그 다음에 분기 면적이 법정 분기 면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제정량을 갖게 하게 법정 분기 면적이 되도록 하고, 수확은 1분기에 배정된 임반에 한해서 현재 제적과 분기 중앙연도까지 생장량을 추정해서 이들의 합계를 각 임반의 수확량으로 하고, 2분기 이후에 되는 5년 또는 10년, 늦어도 20년에 검정하여 다음 분기 제적을 수확을 조절한다. 이게 실행 단계가 되겠습니다. 수확 재정법, 수확 조정법 순서대로 쓰시오. 제일 먼저 뭐예요? 구획윤벌법, 제적평분법, 절충평분법,
생장량법, 조사법. 지금 이렇게 뒤죽박죽 해놨는데 그걸 이제 순서대로 적어야 해요. 근데 원래는 구제, 평법, 영생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생장량법인데 생장량법 중에 요 조사법이 제일 마지막에는. 네, 제가 집필한 산림기사 필답 책을 구입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창에서요, 쇼핑을 클릭을 합니다. 쇼핑 클릭을 하시고 이 검색창에다가 산림기술사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예,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푸른 잎사귀 원장 제가 쓴 책이 있는데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제 네이버 스토어 푸른 잎사귀를 클릭을 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전체 상품이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 산림산업기사 필답 교재와 산림산업기사 작업형 교재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 후 결제를 해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